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의, 들었어? 배에서 꼬르륵 거렸어. 배에서 꼬르륵 거렸다는 건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네? 그치? 에이, 선생님, 배고프다는 거는 당연히 배에서 꼬르륵 거리죠. 그게 성질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날 인간으로 보자. 여러분하고 나를 같은 클래스로 보지 마. 나는 신이야, 신. 주님,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는 성질이 있어. 그치? 그런 거 우리가 꼬르륵거려서 너 배고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산과 염기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즉 산과 염기의 세 가지 정의, 지금부터 입에 붙어야 돼. 쫙쫙 붙어야 돼. 말이 어려워 보이잖아.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타드 로우리 정의, 루이스 정의, 이 세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요, 바로 메인 중에 메인, 산과 염기의 꽃 중에 꽃, 플라워 오브 플라워, 메인 오브 메인, 중화 반응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요,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레니우스 정의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둡시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브랜스타드 로우리, 루이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외우시라고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지? 내가 만들었으면 영철 정의 딱 좋잖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 맨 처음에 사람들이 산하고 염기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때 만든 정의입니다.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자. 이때 무엇은 여러분들 배웠죠? 뭡니까? 그렇지, H 플러스죠?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린 이제부터 산이라고 명명하자. 그 예시로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간단한 거 뭐 있어? 그렇지, 염산 있죠? HCl. 자, 조금만 더 나가볼까? 우리 강산만 몇 개 얘기해 봅시다. 강산 H2SO4 황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외우라 그랬죠? HNO3 질산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약산 하나 더 할까? 약산. 아우 시큼해. 바로 아세트산 CH3COOH 요렇게 쓰는 물질이 있죠. 그쵸? 자, 그럼 염기라는 것도 이름을 줬어. 수용액에서 어떤 걸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했어. 그치? 기억 팍팍 나지? OH-. 요거를 한글로 조금 유식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화 이온. 그치? OH-를 내놓는 물질을 이제부터 염기라고 하고, 그의 대표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NaOH. 그쵸? 그 다음에 CaOH2도 있고요. 펜이 약간 삐리하네. 그죠? 자, CaOH2. 그치?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약염기로 MgOH2, AlOH3 이런 거 있었죠. 그쵸? 기억이 나죠?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까? 요거까지는 알아둬야 되니까. 강염기. 자, 이렇게 있고. 근데 약염기 중에 대표적인 건 암모니아잖아요. 그렇지, 암모니아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NH3에 OH가 보여요? OH가 안 보여. 그럼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얘는 약염기로 배웠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따져봤을 때는 얘는 염기가 아니었겠죠. 그쵸? 근데 너무 앞서갔어. 좀만 기다려. 선생님이 요거까지 포함시키는 개념도 알려줄 거니까. 자, 일단 요렇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 그렇게 해서 정의한 게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NH3 같은 물질은 염기인데 여기서는 염기로 취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치?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한계, 정의에 나오죠. 수용액. 바로 물에 섞은 용액에서만, 물에 녹인 용액에서만 산과 염기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용액에서만 적용이에요. 수용액에서만 적용.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딱 봐도 H 플러스 나오니까 아레니우스 산인데 자꾸 아레니우스 산 말고 다른 표현을 써.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수용액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 이제 다음에 배울 정의는 수용액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수용액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H 플러스 이온은, 수소 이온은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H 플러스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어. 근데 수용액에서 관찰해봤더니 H 플러스는 안 보여. 대신에
새로 생긴 놈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H3O 플러스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그래요. 자, H3O 플러스, 즉 H2O에 있는 산소에 있는 비공유전쌍, 이 비공유전쌍이 H 플러스를 받아들여 준 거야. 알겠어? 그래서 H3O 플러스가 된 거예요. 즉 H 플러스를 내놓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바로 H3O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건 오히려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산인데 H 플러스를 발견할 수는 없고 H3O 플러스를 발견하게 돼. 이것도 한계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분명히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자, 수용액에서 만약에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않는 경우, 이거. 이게 바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NH3는 암모니아 약염기잖아요.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이겠네. 그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내놓지 않을 경우, 즉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분자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용이 불가하다는 거야. 무엇이?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그럼 지금 현재 쓰는 정의는 아레니우스 정의가 아니겠죠. 그치? 우리가 지금 쓰는 현재의 정의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NH3, 암모니아는 염기와 성질이 같은데 OH-가 없어. 어째? 이거 어째?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는 이름이 좀 거지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요, 이 정의의 이름을 쓰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브자로 시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근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가뜩이나 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놈인 건 알겠는데 내가 양주 산다를 적어놨어. 이거 왜 적었을까? 그냥 적지는 않았을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산이라는 건요, 일단 H 플러스를 내놓는 분자입니다. H 플러스 똑같아. 단지 뭐가 틀려? 수용액이라는 전제 조건은 없죠. 그렇죠? H 플러스를 내놓는 분자 또는 이온, 즉 H 플러스 수소 이온. 수소는 전자가 한 개야. 근데 H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없지요. 그럼 누구만 있어? 핵만 존재하겠죠. 근데 수소는 대부분의 수소, 동위원소 개념 일단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수소는 핵에 양성자 한 개만 존재하겠죠. 그러면 H 플러스를 내놓는 분자 또는 이온은 결론적으로 양성자를 내놓는 거네. 그래서 우리는요, 산을요, 양성자 주계라고 할 겁니다. 양성자 주계. 자, 그리고요, 염기라는 건 아까 OH-였어. 근데 지금 여기서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NH3 같은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염기의 성질을 띤 애들까지 포함시키고자 만든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면, 그러면 H 플러스를 내놓았을 때 H 플러스를 받는 놈은 염기겠네. H 플러스를 양성자를 내놓는 놈은 산이라면 그걸 받는 놈은 염기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분자 또는 이온, 즉 양성자를 받는 양성자 밖에가 바로 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아까 썼던 내가 양주 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즉,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내가 양주 산다. 양성자 주계가 산이다. 이렇게 한 기가 막힌 예시입니다. 유치해? 그럼 그냥 외우든가. 난 이게 좋다고. 자, 내가 양주 산다. 선생님이 했던 요런 짧게 하는 건요, 전부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마치 선생님의 베이스처럼. 자, 어쨌든, 목이 메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양성자 주계가 산, 양성자 받계가 염기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내가 양주 산다. 양성자 주계가 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짝산과 짝염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사실 화원에서 크게 다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참고로 적어놓은 겁니다. 짝산과 짝염기의 개념은 사실은 화학2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요. 근데 알고는 있자고요. 자, 지금 짝산과 짝염기, 우리가 배우는 건 브랜스테드 로우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고 받는 건 뭐죠? 양성자죠. 즉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산과 염기를 얘기한 거야. 자, 보자. 여기서 HCl은 H2O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성자를 주고 있죠. 내가 양주 산다. 양성자를 줬어. 그럼 산이 돼. 그쵸?
양성자를 줬으니까 산입니다. 양성자를 줬으니까 산이고 얘는 양성자를 받은 입장이죠. 그럼 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은 뭐냐? 자, 반응이 이렇게 가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간다면 이놈이 양성자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반대로 왔을 땐 산이 되겠네요. 지금 반대라는 건요, 바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양성자를 얘한테 줘야 되니까 반대로 가면 산이 되고 얘는 양성자를 받아야 되니까 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은 항상 누구와 누가 만났을 때만 가능해. 그렇지. 염산과 물이 만났을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염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염기는 Cl-죠. 염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염기는 Cl-입니다. 항상 둘은 같이 다닐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HCl이라는 산의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이 Cl-를. 마찬가지로 이 반응에서는 H2라는 염기의 짝산이 바로 H3O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Cl-는 HCl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짝꿍이다. 그런데 얘가 반응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반응이 여기로 갈 때 얘는 틀린 성질을 갖게 돼. 이미 양성자를 준 상태야. 그럼 이제는 받아야 돼. 그럼 염기가 된 거야. 그래서 짝염기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H2O와 NH3야. 아까 배웠던 게 누구였죠? 아레니우스의 정의죠.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NH3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NH3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지. 왜? OH-가 없기 때문에.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H2O는 지금 양성자를 줬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암모니아에게. 그러면 양성자를 줬으니까 내가 양주 산다. 바로 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H2O로부터 양성자 한 개를 받았죠. 양성자 받게네. 아하, 그러면 얘는 염기가 됐네. 설명이 됐어. 그치? 브랜스테드 로우리 만세! 이거야. 설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암모늄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마찬가지로 반응이 거꾸로 간다면 얘는 지금 H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꼴이죠. 족벌해야 돼. 그죠? 족벌해야 되니까 양성자 두 개가 되고 결국 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에 대해서 얘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NH4 플러스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NH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즉, NH3라는 약 염기에 짝산이 되는 겁니다. 짝산. 그리고 H2O가 산으로 작용했을 때 그 짝 염기가 바로 OH-인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물론 여기에 관계도 있어요. 관계가 얘가 약염기면 얘는 강산이에요. 예, 그렇게 관계가 있어. 근데 그거는 화학 평형의 관계야. 화학 평형이기 때문에 화2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라는 말이 있구나. 이왕 배우는 거 그냥 확실하게 배우는 게 낫잖아.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케미스트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잖아. 괜히 또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르치면 그냥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담되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는 HCl과 NH3가 만날 거예요. HCl과 NH3가 만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겠죠? HCl은 양성자를 주고 있으니까 산이 되겠죠. 산이 될 테고 얘는 양성자를 받고 있으니까 염기가 되겠죠. 자, 한 방에 갑시다. 얘는 NH3라는 염기의 짝산이에요? 짝염기예요? 그치? 염기의 짝은 산이었지. 짝산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반응이 거꾸로 일어난다면 양성자를 얘한테 줘야 되겠죠? 얘는 받아야 되니까 짝염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 짝염기는 누구의 짝염기인 거야? 그렇지. HCl의 짝염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양쪽성 물질을 배울 거야. 양쪽성? 자, 지금 배우는 성질은 산과 염기야. 액시드 앤 베이스. 이 두 가지 배우고 있어. 근데 양쪽성이래. 그럼 뭐야? 산도 되고 염기도 된다는 얘기네. 양쪽성. 어떤 놈이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반응에 따라서 양성자를 내놓는데요. 그럼 양성자를 주는 거죠. 내가 양주 산다. 그렇죠? 양성자 주계는 바로 산이죠.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으로도 작용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 반응에 따라야.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H 플러스를 받는, 이게 지금 거꾸로 됐네. sorry. 여러분 교재에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H 플러스를 받는 염기로도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양성자 주계가 산, 양성자 받계가 염기니까. 이해되시죠? 자, 반에 따라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으로도 작용하고 H 플러스를 받는 염기로도 작용하는 물질. 이런 물질을 양쪽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이 되기 위해선 어떤 놈이 가능할까? 그렇지. 일단 H 플러스를 내놓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니? H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H 플러스를 받을 거야. 그럼 H 플러스를 받으려면 그냥 꽁으로 받아? 결합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자쌍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H 플러스는 전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쵸? 즉 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시로 H2O, HS-, HCO3-, H2PO4-, 아미노산은 조금 더 뒤에 배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놈들이 양쪽성 물질의 대표적인 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돼요. 양쪽성 물질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시 여길 거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H2O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알아만 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H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한계는 존재해요. 반드시 브랜스타드 로우리의 정의는 주고받는 걸 무엇을 주고받는 거야? 양성자를 주고받아야 되죠. 그치?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 양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양성자가 있어야만 해. 즉 반드시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 그리고 양성자라는 것의 이동이 동반돼야만 브랜스타드 로우리 정의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 왜? 양성자의 이동 없이도 산염기 반응은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안한 게 바로 루이스 정의인 겁니다. 루이스 정의. 자, 루이스 정의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전 주세요. 뭔가 좀 큐티하고 귀여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 왜 전 주세요인지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또 나중에 외우기 쉬울 거 아니야. 이것도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그치? 자,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엄마가요, 전을 부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 나 마침 배고파. 근데 그 친구한테 엄마가 전 줄까? 그랬어. 근데 그 친구는 엄마니까 막, 됐어. 그래. 근데 나는 먹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 주세요. 그래? 좀 그렇잖아. 이왕이면 얻어먹는 건데 기억해. 전 주세요. 뿌잉뿌잉. 이렇게 해야지. 그치? 전 주세요. 이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이때 루이스의 정의의 주체는요, 바로 전자쌍입니다. 전자쌍. 즉 전자쌍을 받는 물질.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산이라는 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죠. 그쵸? H 플러스를 내놨어. 그럼 H 플러스는 어딘가에 붙어야 돼. 그치? 분명히 붙어야 돼. 근데 어디 붙을 거야? 전자가 있는 놈한테 붙는다 그랬죠? 즉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쵸? 전자쌍이 있는 놈한테 붙는다는 건 내가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H 플러스를 내는 놈은 결론적으로 전자쌍을 받는 물질인 거야. 그치? 즉 전자쌍 받계가 바로 이번엔 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자쌍을 주는 놈, 그게 염기가 되는 거죠. 전자쌍을 주는 물질, 그래서 전자쌍 주계. 벌써 딱 느낌 오는 친구들이 있죠. 눈치 빠른 것들 그냥. 그치? 자, 전자쌍 주계가 염기다 이 얘기입니다. 전자쌍 주계가 염기, 전 주세요 이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아까 뭐 배웠어요? 내가 양주 산다. 양성자 주계가 산이야. 그리고 전 주세요. 전자쌍 주계는 염기다. 그리고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아레니우스의 정의. 그렇죠? 자, 지금 세 번째 배우는 겁니다. 루이스의 정의. 자, 지금 봤더니 NH3 암모니아야. 암모니아가 BF3한테 전자쌍을 주고 있어요. 그럼 전자쌍을 줬어. 전 주세요. 전자쌍 주계는 염기. 암모니아는 여기서도 염기네. 그쵸?
여기서도 염기인 거고 이때 BF3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산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전자쌍을 받은 입장이니까. 이때 H 플러스의 이동은 없어요. 그치? H 플러스의 이동은 없는데 산이란 말이지. 그리고 NH3는 염기란 말이지.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루이스의 정의라는 거예요. 알겠죠? 전자쌍을 입장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아이씨 그러면 얘는 산이면 산이야. 그럼 얘는 아레니우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뭐 루이스 다 되는 거야? 그런 관계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예시 몇 개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HCl이 있어. 염산이죠. 염산 여기서 무슨 산이냐 그랬어. 자, 물에 녹여요. 그럼 수용액 상태네.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놨어. 그럼 무슨 산? 아레니우스산. 아, 그럼 염산은 여기서 아레니우스산이 되네. 그쵸? 아레니우스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얘는 양성자 주계인 거야. 내가 오늘 양주 산다. 양성자 주계야?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도 되네요. 그쵸? 자, 글씨가 좀 많지만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그쵸? 요것도 가능해. 그리고요, 지금 봤더니 이 H 플러스는 결론적으로 어디에 붙은 거예요?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붙는 거죠? 전자쌍을 받았네? 아, 그러면 루이스 산도 되겠네. 그쵸? 자, 이 세 가지가 다 됩니다. 아레니우스산, 브랜스테드 로우리산, 그 다음에 루이스산.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누구한테? HCl한테. 그럼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나왔던 거죠. 이때 BF3는 산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산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전자쌍을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이스산은 되겠네요. 그죠? 전자쌍 밖에니까 루이스산은 돼요.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브라고 할게요. 브로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너무 글씨 많이 쓰니까 힘들어. 브랜스테드 로우리 브로산은 될까요? 안 될까요? 양성자의 이동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쵸? 이상하다. 산인데 왜 브랜스테드 로우리산은 안 돼? 웃긴 놈이네. 자, 그럼 아레니우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레니우스산. 마찬가지로 H 플러스가 이동하지 않았죠? 안 됩니다. 얘는 루이스산만 가능한 거예요. 오, 이거 더 복잡해졌어. 자, 관계를 한번 보면 되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등장한 건 누구였겠어? 아레니우스산이었겠죠. 맨 처음에 등장한 건 아레니우스산이었을 거야. 그러면 아레니우스산은 그야말로 원초적인 상태겠죠. 근데 그거를 보완해서 거기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다른 물질까지 포함한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죠.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산은 아레니우스산을 포함하겠어요? 포함하지 않겠어요? 포함하겠죠. 나중에 나온 거잖아. 얘까지 포함하고 새로운 걸 더 집어넣은 거지. 그럼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산, 아레니우스산 다 포함하고 새로운 걸 더 집어넣은 거죠. 즉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첫 번째 아레니우스산이라는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보다 큰 거, 이걸 포함하면서 큰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산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아레니우스의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온 게 바로 루이스인 거죠. 그쵸? 루이스의 정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레니우스 정의에 맞는 산과 염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도 될 수 있고 루이스의 산과 염기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루이스 산과 염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되고 이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쵸? 아레니우스는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물질 A가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은 아레니우스에도 포함되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도 포함되고 루이스에도 포함되잖아. 하지만 여기에 B라는 물질은 루이스에는 포함되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잘 관계 기억해야 돼.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도 될 수 있고 루이스 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산은요 반드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루이스면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반응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봤을 때 얘도 되고 얘도 되면 얘도 되겠죠. 근데 얘가 된다고 해서 이게 되고 이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방향을 잘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범위가 가장 큰 건 무슨 정의? 루이스의 정의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요.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만 여러분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보시라고. 자, 마무리합시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무슨 상태? 그렇지.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 이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죠. 근데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 누구? 암모니아. 그래서 나왔어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요. 화학 2까지 이어져 갑니다. 화학 표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요. 내가 양주 산다. 양성자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은 산,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은 염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자쌍의 관계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죠? 루이스 정의. 그렇죠? 루이스의 정의가 등장을 했죠. 루이스의 정의는 뭡니까? 전주세염. 그렇지. 전자쌍 주계가 염기, 전자쌍 밖계가 산이다. 이 관계. 가장 큰 범위를 갖는 건 루이스의 정의.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배운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중화 반응 들어갈 겁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You win!